저는 이날 이후로 마마를 챙겨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볼만한 무대가 없는 것도 사실이죠. 오늘은 바로 그 무대입니다. 오빠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4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영상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분석편과 리액션편 이걸로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실은 리액션편 잘 안 만들거든요. 힘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요 공연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임감이 좀 들어서 제작하기로 제가 마음을 좀 먹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거 빅뱅 컨텐츠에 와서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빅뱅 없는 이후로는 뭐 마마를 안 본다, 이만한 공연이 없는 거는 팩트 아니냐 등등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타 그룹과의 비교는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쵸? 제발 그런 비교는 좀 접어두시고 해당 공연에 좀 집중하는 그런 팬 문화를 정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무대는 빅뱅의 마지막 마마 무대고요. 이 이후로는 뭐 군대 혹은 뭐 여러가지 각종 문제들 때문에 복귀가 사실상 불투명했던 것도 사실이죠. 지금은 다시 활동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까지의 상황을 봐서는 이 이후로는 마마에서 이제 보지 못했던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많은 팬분들이 이 무대에 애착, 뭐 집착, 혹은 뭐 애증, 뭐 약간 요런 여러가지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건 근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잡설이 좀 길어지지만 빅뱅을 생각하면 여러가지 감정들과 안타까운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좀 그래요. 공연은 12분으로 이루어진 루저, 베베, 뱅뱅뱅 이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전에는 판타스틱 베이비를 굉장히 많이 우렸다라 그래야 되나? 예, 약간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있죠. 이제 그 말인즉슨 판타스틱 베이비 이후로 이렇다 할 공연 엔딩곡 혹은 뭐 다 죽여버리겠다 약간 이런 곡이 없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공연 끝이 판타스틱 베이비가 아닌 곡으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공연 초반에 등장하는 로얄 패밀리의 그 군무도 굉장히 멋있었고요. 먼저 첫 번째 루저입니다. 해당 공연의 문을 처음 여는 건 루저였는데요. 루저라는 곡은 무엇보다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빛났던 곡이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외국 팬은 대성 스토리 그거 하나만 가지고 뮤비를 따로 제작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대성의 연기와 캐릭터가 굉장히 좋았던 뮤직비디오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무대를 꾸미는 무대 장치가 태양 그 2014 그 눈, 코, 입 부를 때 있죠. 그때 내려왔던 거 그거랑 굉장히 많이 흡사한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약간 뭐 이렇게 그런 골조가 비슷했던지 뭐 세트가 비슷했던지 뭐 약간 그랬겠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긴 있어. 약간 개조를 한 건가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나 때문에 힘들었니? 아무 대답 없는 너. 첫 소절은 승리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이제 2015년 그러니까 요때죠. 요 당시에는 승리가 빅뱅이었어요. 그쵸? 근데 저는 이 당시의 그룹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 승리를 왜 안 뺐냐, 모자이크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뉴스에서도 모자이크를 안 하는 사람을 제가 뭐라고 해요. 괜히 그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것밖에 더 돼. 저는 이 당시에 빅뱅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물론 속이 상하시긴 하겠지만, 혹은 보기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저는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 사람이 사생활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라서요. 이슈 유튜버도 아니고, 불편하시면은 그냥 안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을 여는 승리의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던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노래 시작될 때 정확하게 딱 켜지는 조명 기구들의 그런 타이밍이나 움직임 이런 게 딱 맞아가지고 되게 드라마틱한 시작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아래에서 등장하는 형태의 그런 공연으로요. 승리 표정이 참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36초의 무대 위에 승리 그리고 조명 그리고 카메라까지 굉장히 좋은 앵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GD는 역시 GD죠. 52초부터 잡히는 그 카메라 앵글은요, GD가 진짜 존나 연예인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을 많이 준다라는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때 GD의 헤어가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태양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태양이 빠르지 않은 곡에 리듬 타면서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약간 노래보다 좀 넘치는 듯한 약간 과한 액션이나 약간 이런 리듬들이 있는데 그걸 기가 막히게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리듬을 타는데 저는 참 좋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빠른 곡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미디움 템포의 곡에서 리듬 타는 게 되게 멋있더라고. 자매풍으로는 송민호의 겁이 있습니다. 에어? 돌아와서 공연 이야기를 좀 하자면 태양은 아시죠? 특유의 그런 정확한 음정들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애드립으로 하는 이제 1분 16초의 오가 참 간지가 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 특유의 그 날 잡아주지 않네에서 그 내자의 그 발성 있죠. 되게 기억에 많이 남던데 나만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후에는요 개인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는 안무가 나옵니다. 제가 빅뱅을 참 좋아하는데 이 곡에서는 안무가 필요한가 싶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물론 이제 더 깊은 뜻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더 전문가분들이 만드셨을 테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선뜻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다 다르게 해요. 빅뱅은 진짜 빅뱅은 그 맛이 있잖아요. 또 태양은 또 거기서 또 춤을 추고. 이후에는 탑이 올라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냥 존나 잘생겼다. 잘생긴 거 팩트니까. 딱 한 번 박자를 놓치는 구간이 나와요. 이제 요게 유일한 오게티죠. 저는 개인적으로 탑의 랩을 굉장히 자주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물론 그러시겠지만 근데 특유의 톤이 참 좋잖아. 근데 이제 음악적으로는 좀 미련이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기는 한데 일단 뭐 그렇다라는. 마지막으로는 대성이 올라오죠. 특유의 발성과 성량으로 공연장을 꽉꽉 채우는 그런 느낌이 딱 난다는. 이후에는 안무를 또 하는데 초반에 잠깐 하고 또 대성은 또 안 하고 지 멋대로 해요. 또 약간 서 있고 그냥. 진짜 근데 아시다시피 정말 유일하게 이래도 되는 그룹은 빅뱅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후반부로 치닫는 루저는요 마지막 태양 솔로로 매듭을 짓게 됩니다. 나머지 멤버들은 이제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를 택한 것 같아요. 심지어 시간을 더 벌기 위해서 태양의 후반부 애드립을 더 넣는 그런 선택을 하고요. 근데 의상을 제가 봤을 때 태양은 갈아입질 않았던지 아니면 뭐 갈아입을 게 적었던지 뭐 약간 그랬겠죠. 그러니까 태양을 남겼겠지. 또 그와는 별개로 태양 애드립은요 안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이게 귀에 맴돌아요. 두 번째, 베베입니다. 국내 힙합 리스너들 되게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 중에서도 빅뱅 곡 중에서 최고를 뽑아봐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베베를 많이 꼽아주세요. 트랩 비트에 기가 막힌 가사로 이루어진 곡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고요. 곡 내용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그렇게 시작은 GD가 열게 돼요. 뒷배경은 뮤비에서도 나왔던 조형물 약간 그걸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뒤에 조형물이 실제 있는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 그 이제 LED 뭐 조명판 같은 그런 거겠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시작부터 다르게 불러요. 원곡이랑 약간 그 톤을 높여가지고 빅뱅 라이브에는 이런 묘미가 있는 거죠. 다 아시다시피 음정을 다르게 부른다든지 뭐 애드립을 넣는다든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는 가사를 바꿔 부르죠. 정신이 망신이야를 병신이야로 불러요. 배짱이 기가 막히죠. 아무래도 원래 가사가 병신이야였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쓸 때. GD는 디슬럽 이후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정신이 병신이야 할 때 그 리듬과 제스처가 되게 좋아요. 태양이 등장할 때는 아까 입었던 그 같은 형태의 옷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저 끝날 때까지 남아서 시간을 벌어줬겠죠. 그리고 GD 태양 그 앵글을 만들어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양은 빠르지 않은 곡에서 에너지 넘치게 리듬을 타는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되게 오버스럽거든요. 근데 되게 멋있어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잡히는 GD의 그 제스처, 손 터는 그 간지가 기가 막혀요. 이렇게 진행되던 백그라운드가 천천히 열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탑을 위해서. 지팡이를 들고 나오면서 하는 표정이나 이런 거는 진짜 탑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탑만 할 수 있는 거야, 진짜. 그리고 나서 대성이 등장을 합니다. 야바이 강의 등장은 굉장히 위험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성의 고음과 특유의 표정, 뭐 제스처 이런 것들 있죠. 고음할 때 나오는 그런 것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성 턱선에 빠져들면 우리가 못 빠져나와요. 마지막으로는 승리가 나오는데 엑소 막내 세훈과 이제 그런 막내 라인 앵글을 만들어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형태가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졌던 게 빅뱅에 대한 이미지를 좀 친근하게 중화해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빅뱅 팀 이미지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탑, 태양, GD 이렇게만 있으면 너무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데 대성이나 승리 같은 이런 멤버들로 좀 중화가 되는 거죠. 그 분위기가.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옆에서 찬열이 따라 부르면서 부끄러워하는 그림도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나서 찹쌀떡 파트가 나오는데 이미 이제 나갔으니까 이제 좀 하는 얘기긴 한데 어쩌면 빅뱅이랑 그룹이 원했던 앵글이 이 앵글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무대에는 승리가 없고 4명만 딱 진행이 되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진짜 옛날에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빅뱅은 저걸 바라나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상황이 그렇게 됐죠. 세 번째 마지막 뱅뱅뱅입니다. 이제 베베 이후에 뱅뱅뱅이 시작이 되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빅뱅도 빅뱅인데 이때 마마는 로얄 패밀리가 다 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YG의 무대들을 기가 막히게 꾸며줬던 그런 해였죠. CL의 무대에서도 그랬고요. 뱅뱅뱅을 리믹스한 파트에서 일렬로 이렇게 진행돼서 이제 안무가 시작이 되는데 한 줄로 있는데 손 모양이 이제 총 모양 요걸로 이제 형태로 이제 기다리고 있죠. 이때 이제 가운데에 있는 멤버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나 확실한 건 페리스 고블의 신임을 되게 두텁게 얻은 그런 멤버일 거예요. 요런 큰 무대에서 가운데를 세운다라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시작되는 공연에서 팔을 이제 넣는 동작으로 시작이 되는데 아쉽게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한 명 팔이 늦게 들어가요. 요거 아쉽더라. 이 부분이 실은 공연 실황 볼 때도 좀 아쉬웠었거든요. 보면서 늦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여는 건 페리스 고블이죠. 춤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효과가 들어간 그런 파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해당 이제 리믹스 무대에서 중심이 되는 메인 악기 소리 있죠. 그 소리를 페리스 고블이 늘리면서 시작을 해요. 약간 이렇게 뭐 늘어나니까 늘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늘어나는 느낌으로 악기 소리를 느리게 표현하면서 내려가면서 진행을 해요. 하지만 옆에서는요 언밸런스를 유지하는 형태로 안무가 진행이 돼요. 옆에서는 짝소리에 맞춰서 안무가 진행이 되는데 그 안무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페리스 고블은 상반되는 느리게 움직이는 그 두 개가 동시에 여기에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죠. 그런 점 때문에 페리스 고블이 굉장히 돋보이고 전체 음악과 딱 맞게 진행되는 거겠죠. 해당 마디가 끝나는 파트에만 센터와 좌우가 맞춰서 끝을 내는데 확 낚아채서 딱 멈추는 느낌의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늘어나는 듯한 소리에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이 돋보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위로 확 들어줬다가 다음에 아래로 내린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꽉 잡고 멈춰 있다가 다 같은 느낌으로 늘리면서 쫙 늘려준 점. 이것 때문에 약간 딜레이가 있지만 객석에서 반응이 탁 터져요. 이제 빵야 이후에는요 앞으로 다 같이 나가는데 그 와중에 또 대형상 위아래가 달라요. 누구는 서 있고 누구는 앉아 있고 간단한 동작의 반복인데 파트가 원하는 느낌을 정확하게 시각화시키는 능력이 돋보이는 그런 파트죠.
그리고 나서는 풀어주는 느낌으로 전체가 움직이고 나서 대형 잡고 구구궁 그 소리에 맞춰서 아주 다 같이 음악을 딱 잡아줘요. 그리고 마지막 착 소리에 밖으로 빼주면서 동작을 잡아줍니다. 이후에 다시 늘어나는 듯한 느낌의 파트에는요, 가볍게 리듬을 타면서 몸이 돌아가요. 그러나 중간 변화가 생기는 부분엔 포메이션을 만들어 음악을 잡아주고 다시 리듬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확 잡아주고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카메라 무빙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파트예요. 옆으로 이렇게 샥 이동을 하는데 저는 되게 좋습니다. 이후로는 뱅뱅뱅이 시작이 돼요. 근데 카메라 실수인 것 같거든요, 그 흔들림이. 근데 약간 일부러 흔든 것 같아가지고 되게 보기는 좋아 보이더라고. 일부러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흔들리다가 말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실수였던 것 같아요, 이게. 박수로 시작되는 첫 파트까지는 로얄 패밀리가 있어요. 실은 이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게, 해당 안무를 로얄 패밀리가 진행을 했으면 진짜 개멋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되게 의미도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초반부에는 온갖 애드립이 난무하는 상황이 옵니다. 탑은 A를 몇 번 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난리가 나요, 서로서로. 근데 우리는 이 난리를 보려고 빅뱅 공연을 보는 거죠. 이런 게 빠지면 재미가 없거든. 빅뱅은 원래 음원이 심심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근데 이때 또 승리는 애드립을 자제를 해요. 들어가기 직전까지 애드립을 하는 또 대성이 보이거든요. 태양 파트로 포문을 열게 됩니다. 태양이 하는 제스처는 또 그 기가 막히고. 중간에 잡히는 탑이랑 GD가 있는데 춤추는데 생각보다 탑이 되게 춤을 열심히 춰요. 생각보다. 오히려 동작은 크지만 GD가 좀 더 가볍고 쉽게 춤을 추고요. 탑 파트가 시작되는데, 이 곡 안무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탑 파트 안무가 되게 빡세거든요. 근데 탑이 이제 안무를 안 하니까 안 빡세게 보이는 거지, 해당 파트 안무는 진짜 빡세요. 탑은 원곡과 같게 하는 파트가 적을 정도로 애드립을 되게 많이 넣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목소리를 뒤집는 등 약간 다채롭게 약간 바꿔서 진행을 해요. 근데 탑이 원래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로 유명해요, 원래. 그쵸? 실제로는 안무가 전혀 없는 승리의 파트가 나오죠. 끊어주는 거 이외에는 안무를 할 게 전혀 없는 파트예요. 잘 보시면 진짜 뒤에서 깨알같이 대성의 애드립이 또 나와요. 그렇게 후렴으로 접어드는데 GD는 안무를 하지 않는 형태를 띄어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빅뱅은요, 지들 약간 잣대로 하는 그런 게 있죠. 이게 기가 막히죠. 그리고 어디선가 자꾸 들리는 탑의 애드립, 그리고 빠지면 서운한 그 승리의 생애 있죠. 그거 지금 서운을 빠지면. 빵이야 할 때는 카메라가 기가 막히게 진짜 들어가고 지들은 그걸 기가 막히게 따먹죠. 이렇게 탁 잡아주죠, 그걸. 오늘 밤 끝장보자에서는 뒤에서는 신나게 리듬을 타는 태양과 여유 있는 대성이 데뷔를 이루고 있어요. 야바이강 파트에는요, 좀 다른 애드립이 또 들어가는데, 대성은 판타스틱 베이비 때부터 원곡과는 좀 다르게 음을 올리는 애드립을 되게 자주 하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대성 파트도 안무가 없어요. 그리고
GD 파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또 생각보다 안무가 빡세요. 그와는 상반되게 GD는 또 정박을 초과해서 리듬을 굉장히 빠르게 타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천천히 딱 진행을 하죠. 하지만 굉장히 멋집니다. 그리고 나서 신이나 불러라 신점 요 파트에는요 머리를 넘기는 GD가 진짜 멋있어요. 이 새끼는 뭐하는 새끼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멋있는 새끼. 그리고 큰 비명소리 그 파트에는요 곡과 딱 떨어진 안무가 있어요. 안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쪽으로 한번 주고 이쪽으로 한번 주고 약간 요런 형태. 태양 파트가 나올 때는 실은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파트가 나와요. 가장 실패한 부분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보다 더 무대 전문가들이고 약간 그런 분들이 하셨으니까 무슨 의미가 있으려니 하기도 하는데 저 리프트에는 왜 올라갔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더라고. 진짜로. 공연에 방해만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몇 년이 지나도 이해가 안 돼요. 스모그는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진짜.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진짜.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와는 별개로 리프트 위로 올라가서는 시상식 공연하라니까 콘서트를 하는 빅뱅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런 가수는 싸이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가 힘들죠. 무대를 이만큼 장악하는 가수. 무대를 내려오면서 소리 지르는 GD는 또 저세상 간지입니다. 이후에 전체를 한번 이렇게 싹 훑어주는 그 카메라도 되게 멋있더라고. 보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당 파트 안무도 되게 빡세요. 진짜. 근데 빅뱅은 또 아랑곳하지 않죠. 하는 구간이죠. 요 구간 안무는 이제 내내 우리 이제 내내 하던 요걸로 이제 이루어진 파트인데 한 바퀴를 돌아요. 이렇게 한번 하고 쳐주고 또 이렇게 또 가고 쳐주고 해서 한 바퀴를 돌아. 근데 되게 인상 깊었어. 처음 볼 때. 이 구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태양의 리듬과 집중력이 본인이 스스로가 굉장히 잘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만나볼 무대는 빅뱅의 2015 마마 무대인데요. 이 이후로 빅뱅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그와는 별개로 일단은 이 해당 공연, 이 무대는 너무나 멋졌고 레전드였기 때문에 이걸 저는 꼭 보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러면 같이 보러 가시죠. 가시죠.